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진단 이슈터치 아나운서 조서연입니다. 천만 서울 시민이 주목하는 이슈를 보다 알기 쉽게 풀어보고 전문가와 함께 깊이 들여다보는 시사진단 이슈터치. 오늘도 가장 뜨거운 주제를 선정해왔습니다. 시사진단 이슈터치 23번째 시간 오늘의 주제입니다. 지난 2월 서울시가 서울 한옥 4.0 재창조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올해부터 이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한옥의 개념 확장, 한옥 건축 심의 기준 완화, 인센티브 강화 등이 주요 내용인데요. 먼저 오세훈 서울시장의 이야기부터 듣고 오시죠. 우리 고유의 한옥 문화를 더욱더 돋보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서울 한옥 4.0 재창조 추진 계획의 핵심은 한옥에 대한 규제와 가이드라인을 전향적으로 완화해서 더 다양하고 새로운 한옥, 더 쾌적하고 편리한 한옥이 더 많이 건설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향후 10년간 한옥마을 10곳을 추가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한옥마을의 과잉 관광 문제 등 기존 한옥마을이 안고 있는 과제들도 있는데요. 오늘은 서울시의 한옥 정책과 한옥 마을이 가진 과제, 이에 대한 해법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슈의 쟁점을 풀어보는 이슈 플러스입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의회 윤종복 의원, 임종국 의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앞서 서울 한옥 4.0 재창조 추진 계획을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먼저 서울 한옥 4.0 재창조 추진 계획에 대해서 임종국 의원께서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예, 그 한옥 그 4.0 그 계획은요. 지금 그 이름 그대로 네 번째인데, 예, 2001년도에 이제 북촌 가꾸기를 시작을 해서 예, 한옥 가꾸기 이제 1.0이었고요. 그 이후에 그 2015년에 건축자산진흥법이 통과되면서 그때 다시 그 한옥을 그 일부러 이제 건축자산으로 지정하는 등 네. 이렇게 됐고요. 이번에 이제 네 번째로 그 새로운 계획을 좀 추가를 많이 하는데요. 이번에 그 계획의 특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우선 이제 디자인에 대한 지원을 이제 확대한다는 내용인데요. 그 한옥에 대한 기준을 좀 많이 좀 완화를 해서 그 예전 기준에 좀 그 미흡하더라도 지원을 할 수 있는 범위를 좀 늘리는 예,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또 하나는 그 앞으로 이제 10년 동안 그 한옥 마을을 한 10개 정도 더 조성하겠다라는 계획이 있고요. 그렇게 해서 글로벌 한옥, 뭐 K 리빙 뭐 이런 단어를 쓰는데요. 외국인들이 이 한옥을 좀 체험하고 그럴 수 있는 이제 시설을 더 늘리는 이제 예. 그런 내용으로 크게 세 가지로 그 중심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종복 의원께서도 추가로 설명해 주실 부분이 있으실까요? 이번에 서울시가 내놓은 정책이 한옥에 대한 것이 우선 좀 진취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동안 전통적인 양식에만 심의를 하던 것을 이제 시대에 맞춰서 이제 좀 완화해서 예. 용이하게 취향과 그리고 하고 싶은 어떤 뜻에 따라서 한옥을 새로 신축할 수 있는 그런 여유를 주는 것으로 볼 때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다양한 기준을 일단 완화를 해서 한옥을 늘리고 또 이를 통해서 서울을 매력 있고 또 경쟁력 있는 도시로 만들겠다 이런 계획인데요. 자, 관광 상품으로서의 한옥은 어떻게 보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임 의원님. 예, 그 한옥이 관광 상품이 된다는 것은요. 가장 한국적인 것이 이제 상품이 된다는 얘기인데 예, 지금 특히 이제 오세훈 시장님은 이제 도시경쟁력이라는 그 단어를 좀 많이 쓰시는데요. 서울에 뭐 랜드마크도 좀 많이 만들고 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 점에서는 제가 좀 야당 의원이어서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특히 이 한옥과 관련해서는 이것이 이제 관광 상품이 될 수 있도록 가장 한국적인 것들을 좀 넓게 응용해서 그 새로운 유형을 좀 많이 만드는 것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매우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예, 한옥 자체로서의 관광성, 경쟁력은 뭐 긍정적으로 본다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윤종복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한옥은 특이합니다. 아시아 문화권에서 주거 문화권에서 선문화
다른 나라와 틀린 그 선문화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우리 한옥 주거 형태인데 이제 이것을 외국 사람들이 와 볼 때는 상당히 특이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관광 상품으로서의 충분한 그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현존하는 한옥들에 대해서 이것이 관광 상품화를 지금 현재 현존하는 주민들이나 거주하는 주민들이나 소유한 분들이 관광 상품을 내놓은 적은 없다. 객관적으로 전부 다 이제 그 모습을 보고 관광 상품이라는 얘기를 지금 꺼내는 것이지. 예.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많이 거론돼야 될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두 분 모두 관광 상품으로서의 한옥의 매력은 충분하다라는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요, 이번 한옥 4.0 재창조 계획이 한옥을 관광 상품화하는 것에만 집중된 계획이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거든요. 뭐 방금 전에 잠깐 말씀하셨는데 윤종복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제 이것이 이제 신축하는 부분에 있어서 기존의 한옥과는 별개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완화시켜서 관광 상품으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현재 기존에 있는 실제로 살아있는 한옥, 예. 상품으로서의 한옥이 아니라 주거하는 한옥으로서의 앞으로 관광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우리가 논의가 필요합니다. 네. 주거지로서의 한옥을 관광 상품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야기가 필요하다라는 네네.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자, 한옥의 관광 상품화에만 집중됐다는 지적, 임종국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그 한옥이 관광 상품이 된다는 것은요. 거기에 그 거주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그것을 체험하러 오는 그런 그 외국인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그 뭐 한옥이 좀 더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서 긍정적일 테고요. 예, 그리고 이것이 이제 관광 상품이라고 얘기하기 이전에 일단 그 이 건축의 좀 다양성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단순히 이제 뭐 한옥을 늘리는 차원이 아니라 한옥의 그 건축적인 그 미학적인 요소를 지금 현대 건축에도 많이 적용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아마 시작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관광 상품화와 동시에 한옥의 대중화에 대한 고민도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이신데요. 자, 앞서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서울시는 10년 안에 10개의 한옥마을을 추가로 조성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가장 먼저 뭐 서울 종로구에 있는 대표적인 한옥마을이죠. 북촌 한옥마을이 있기도 한데 이제 두 분의 지역구이기도 하잖아요. 종로구는 여기에서 한옥마을 관리는 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는지 계속해서 임종국 의원님. 네, 그 북촌은 이 한옥 1.0을 시작하게 했던 이제 그런 지역입니다. 네, 그래서 북촌은 이제 관리를 하기 시작한 지 20년이 넘었고요. 네, 그래서 비교적 북촌이 관리가 좀 잘 돼 있는 편이고, 가장 그 많은 그 국내 관광객들이 몰리는 그런 지역이죠. 그래서 그 거기 거주하시는 분들에게 뭐 재산세 관련이든 그다음에 이제 수리비 관련 이런 지원들을 좀 많이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교적 관리가 좀 잘 돼 있는 편이다. 물론 거주하시는 분들은 뭐 아직도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이 있으시긴 합니다만 비교적 잘 돼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관리 자체는 잘 되어 있다라는 말씀. 자, 윤종복 의원께서는 현재 한옥마을의 관리가 좀 잘 되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이게 한옥마을 관리가 잘 되고 있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오, 예. 왜 그럴까요? 지금 그 한옥은 공개념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유재산인데 자기 마음대로 못합니다, 이제. 예. 공개념이에요. 예. 그런데 거기에 비춰서 많은 분들이 그 한옥을 정주권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많은 고통을 받고 있죠. 그러나 거기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은 현재 뭐 수리비 지원 정도인데 공개념으로 생겨진 공익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주민들한테 지금 지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공개념이면 사실 세금도 이거는 공개념 상태에서 지급해야 되고 또 뭐 공증권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그로 인해서 생기는 이득이 있다면 공익이 있다면 분명히 주민들에게 이것을 돌려줘야 됩니다. 예. 근데 그것이 현재 많이 미흡합니다. 이제 한옥이란 우리의 특유의 자랑스러움을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도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예. 그런 적극적 이제 지원책이 필요하다. 알겠습니까? 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네네. 사유재산으로서의 한옥, 그러니까 거기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의 입장에서 어떤 배려가 필요하다, 네.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방금 이야기를 하셨지만 좀 실제로 북촌 한옥마을에 거주 중인 주민들 같은 경우는 이런 과잉 관광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일까요? 좀 자세히 들어볼까요? 네, 관광객들이 오시면은 아무래도 이제 관광 버스가 와서 네. 한 차씩 이렇게 많이들 내려놓으니까 그 좁은 골목에 가득 차게.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앞으로 그 사고 위험도 한번 관찰해 봐야 됩니다. 네네. 그 가득 오고 그러니까 이제 차량도 못 지나다니고 사람들은 그 주민들은 제대로 이렇게 그 왕래도 제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프라이버시도 침해를 당하고. 어떤 어머니께서는 아침에 아주 딸네 집으로 이사를 놀러 갑니다. 저녁에 옵니다. 예. 그런 그 정도로 그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집에 머물러 있기가 힘드니까 네네, 그 낮 네. 시간 동안 네네. 다른 곳에 갔다 그렇죠. 오신다는 말씀. 정신적 안정이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이 지금 제일 고통스러운 겁니다. 예. 따라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데 사실 답은 없습니다. 오시는 분들 못 오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내 집 내놓고 어디로 갈 수도 없지 않습니까? 최상의 접근할 수 있는 대책이라면은 이제는 적극적으로 달겨들어서 저는 이제 유료화 관광지로 상품으로 본다면 이제는 유료화를 이제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예. 그래서 관광객도 걸러지고 또 거기에 살고 있는 분들이 그 관광 수입으로 인한 혜택도 받을 수 있도록 현재는 도로교통법 때문에 그것이 좌절되고 말았습니다마는 앞으로 가장 이 두 가지 문제를 정주권이냐 또 그 관광이냐라고 볼 때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근사치의 방법은 유료화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소음이나 그로 인한 사생활 침해나 또 치안 문제 이런 것들 이야기하시면서 그 대책으로 입장료를 통한 보상책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을 좀 자세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어떤 게 가장 적정할지?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제가 다녀본 데가 한 6 있거든요. 하회마을이라든가 또는 낙원읍성 이런 부분은 가서 이제 입장료를 받아서 거기서 관리하고 남은 돈은 그 안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의 실제 거주하는 분들에게 1년에 얼마씩을 지급하더라고요. 네. 그걸 저희들이 가서 조사해 본 적이 있거든요. 예. 마찬가지로 이 북촌도 지금 정말 우리 한옥을 보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 정말 와서 볼 수 있으면 입장료를 내고 상품이니까 보고 거기서 나온 수입으로 예. 한옥에 대한 관리라든가 또는 그 주민들에게 보상하는 예. 공중권 보상이나 심지어는 지금 공중권 때문에 여러 가지 그 보상을 해야 되는 목소리가 지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예. 지금 신중한 방법을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문제와 함께 또 피해 보상안까지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이런 뭐 과잉 관광 문제 밖에도 어떤 한옥 관련 규제로 인한 한옥 주거 환경 개선, 리모델링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요. 이 부분은 좀 임종국 의원께 여쭤볼까요? 예, 그 한옥을 규제하는 이유는 그 한옥이 그 최소한의 어떤 그 모습은 갖추고 있어야 되겠죠. 이제 그런 점에서 그동안 규제가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이 한옥의 기준을 좀 완화를 해서 그래서 좀 더 그 현대식으로 뭐 일부를 좀 개선하더라도 그 경우에도 뭐 지원이 더 확대될 수 있는 관련 그 조례를 제가 그 개정을 이제 준비를 좀 하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한옥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뭐 충분하다고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뭐 개선이나 리모델링, 뭐 신축 개축의 경우에 지원을 좀 더 확대하는 그런 방안을 지금 조례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조례 명칭은 그 한옥 등 건축 자산의 진흥에 관한 그 조례인데요. 네, 이제 이것이 되면 그 동안에
이런저런 이제 기준이 좀 까다로워서 혜택을 좀 못 받았던 그런 예. 분들도 한옥으로 이제 등록을 하면 예, 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폭이 더 아마 넓어질 겁니다. 예, 그러니까 한옥을 수선할 때 비용 지원을 좀 더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예. 조례안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일단 집을 보수하는 과정에서 이게 지금 내 집인데도 불구하고 한옥이라는 특성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 대한 말씀인데 윤종복 의원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이제 서울시에서 우리 주민들과 우리 지난 의원님들이랑 뭐 저도 포함해서 지원한 금액을 대폭 상향을 했습니다. 최고 이제 지원은 수리 지원이 1억 8천까지 가능합니다. 평소에 따라서 이제 차이가 있지만 네. 그런데 여기에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법한 건물이어야 됩니다. 예. 조금이라도 이제 건물이 옛날에 청량의 오류라든가 또는 이제 옛날에 조금이라도 좀 불법 건축물이 좀 섞이면 해당이 안 됩니다. 네. 그런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원 심의에서 탈락이 되곤 하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이 모두 골고루 한옥을 가지고 있는 모든 분들이 전부 다 이제는 지원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얼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리모델링하는데 얼음이라는 건 바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앞으로는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원 혜택조차도 이게 모두에게 적용되는 게 아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실제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 한옥마을을 떠나는 분들도 계시다고 들었거든요. 앞으로 더 많은 한옥마을이 조성이 되면 뭐 비단 북촌뿐만 아니라 다른 한옥마을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불거질 수가 있는데 일단은 과잉 관광의 해법부터 두 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임 의원님. 예, 오버 투어리즘이라고 하죠. 예, 이 문제는 사실 세계적으로 좀 문제입니다. 맞습니다. 예, 우리나라만 문제가 아니고요. 그래서 외국에도 사실 뾰족한 대책은 뭐 이렇게 발견하기가 참 어렵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여기 거주하시는 분들에게 보상이 되면 적절한가 이 기준도 사실은 이게 사람마다 좀 느끼는 게 좀 그렇죠. 다르죠. 네. 그래서 이 보상책만 가지고 얘기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 사시는 분이 없게 되면 여기는 관광지가 계속 되더라도 그건 이제 박물관 같은 그런 관광지가 될 거고요. 그래서 여기 사시는 분이 계속 편안하게 좀 사실 수 있도록 좀 해야 되는데 우선 뭐 보상은 뭐 윤정보 의원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도 뭐 재산세를 한 50% 감면한다든지 뭐 주차장을 우선 배정한다든지 뭐 등등의 지원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수선과 관련된 여러 가지 비용을 지원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지원은 이제 그런 정도로 좀 하고요. 그리고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2015년도에 관광진흥법을 정세균 의원이 한번 개정을 한 바 있는데요. 예. 그렇게 해서 관광지의 인원을 좀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역의 단체장이 할 수 있는데요. 여기 하루에 이제 방문할 수 있는 인원을 좀 제한한다든지 뭐 이런 방법이 있겠고요.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에도 텍스를 매기는 방법이 있는데요. 특히 단체 관광객에 대해서 일정한 텍스를 매기는 이제 그런 방법 등 그런 방법이 있고요. 그래서 좀 더 아마 이제 근본적으로는 이 지역에 마을 공동체 같은 것들이 좀 형성이 돼서 이분들이 이 지역을 어떤 식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서로 공감되는 그런 의견을 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단위가 앞으로 좀 지역마다 형성이 되면 거기서 아마 더 좋은 생각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인원을 제한하는 방법 같은 것도 있을 거고요. 또 진짜 주민들 간의 어떤 소통 이런 것도 필요하다라는 말씀까지 좀 들어봤습니다. 자, 윤종복 의원께도 같은 질문 좀 드릴까요? 우리 관광객들이 우리 북촌을 찾기 시작한 초창기에는 예. 애국심이 강한 우리 북촌 주민들이 인사를 못 받으니까 물으면 관광객들이 외국인들이 도망을 갔습니다. 처음에는. 네. 무안에서. 그래서 그분들이 나서서 쉬운 단어, 인사, 안내하는 이런 공부까지 했습니다. 관광객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네. 처음에 초창기에는. 그러나 그런 관광 수입을 올리기 위한 데 동참한 주민들이
이제 나중에는 이제 정조건 때문에 호소를 하고 데모를 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그 사이에 대책을 우리 관에서 그 후속 조치들을 제대로 좀 했으면 덜 했을 겁니다. 전혀 후속 조치가 안 돼 있었습니다. 예. 놓아버렸습니다. 그래서 막상 이제 그렇게 되니까 자연히 흘러가다 되니까 이제 나중에 우리가 재정비도 하고 되고 그러는데요. 저는 지금도 아까 말씀드리듯이 오는 사람들 막을 수는 없습니다. 보겠다는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주민들이 긍지를 가지고 그 사람들을 밝게 맞이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예. 네네. 자, 한옥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서 서울시가 고민해야 할 점, 임종국 의원께 여쭤보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북촌 같은 경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얘기하셨는데요. 예, 지금 이번에 서울시가 계획한 것처럼 앞으로 10년 내에 한옥마을이 한 10개쯤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특정 지역에 많이 몰리지는 않겠죠. 그렇죠. 이제 그렇게 되면 지금보다는 좀 덜 혼잡할 거고요. 이제 그런 점에서 좀 해소가 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번에 한옥 4.0 이 계획은요.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단순히 이제 한옥만을 지원한다 이 차원을 넘어서 건축의 좀 다양성을 좀 확보한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특히 우리는 보통 좋은 건축물, 좋은 주거지 이거를 보통 고층 아파트만 생각을 하는데요. 그 생각을 좀 바꿀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고층 고밀도가 아니라 저층 고밀도로도 우리가 살기 좋은 그런 지역을 좀 많이 만들 수 있을 거고요. 이제 그렇게 되면 한옥 마을에 사시는 분들도 고층으로 사시지는 않지만 저층도 좋은 주거지가 많이 생길 수 있다라는 만족감을 가지신다면 지금보다 더 긍지를 갖고 그 지역에서 잘 사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런 것은 지원은 지금처럼 하던 대로 지원을 하고 그보다 필요한 지원이 있다면 좀 더 해야 되겠습니다만 우선 이 건축 문화의 좀 다양성을 확보해서 우리 서울 시민이 이 주거지로서의 이상적인 모델에 대한 좀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이번 한옥 4.0이 좀 되었으면 합니다. 예, 건축 문화의 다양성에 대한 어떤 필요성을 강조를 좀 해주셨는데 사실 한옥에 살려면 한옥에 살기 편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어떤 규제를 개선을 해야 많은 분들이 한옥에 살고 싶어 하실까요? 네, 우선은 그동안에 이제 한옥을 규제하는 여러 가지 항목 중에요. 처마 길이, 추녀, 그다음 벽, 대문 크기, 이런 것들이 있고 대표적으로 이제 창호 같은 경우 있죠. 원래 한옥의 창호는 한지를 붙이는 그런 창호가 되겠죠. 근데 이제 이렇게만 규정을 해버리면 사실 요즘은 그게 좀 거주하기는 대단히 불편하죠. 맞습니다. 그런 게 있고요. 예. 그다음 실내 이제 가구 배치도 일부 규제 사항인데요. 아니 그 경우에도 현대식 부엌이라든지 가구 배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완화하면 지금보다는 훨씬 거주하시기에 편한 그런 환경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번 한옥 4.0 계획이 그런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것이거든요. 예, 좀 더 자세한 규정은 이 심의위원회에서 이 주택별로 심사를 하겠지만 옛날처럼 한지를 붙인 창호가 아니어도 예. 그리고 천마가 좀 짧아도 한옥을 인정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이번 4.0 계획이 되겠습니다. 예, 아무리 훌륭한 건축 양식이라도 장단점은 있는 거니까요. 어떤 현대 건축과의 융합도 좀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의 한옥 4.0 재창조 정책과 한옥 마을이 가진 과제 그리고 여기에 대한 해법까지 이야기해봤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윤종복 의원, 임종국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대한민국의 수도에서 우리 고유의 한옥을 더 많이 만날 수 있다는 점은 정말 기대가 큽니다. 하지만 한옥마을은 관광지일 뿐 아니라 사람이 사는 집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시사진단 이슈터치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